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도시숲 조성 사업비가 예산의 60%를 차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은 익산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오염 도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러는데 미세먼지 하니까 정말로 너무 걱정스러워요. 군산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예산은 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숲 관련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6배가량 늘어난 5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전기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다른 사업은 예산이 조금 늘었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편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검증이 부족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된 것 아닌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효율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발생 원인인 자동차와 공장 굴뚝 등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은 전라북도 내에서 먼지 발생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굴뚝으로 배출되는 먼지나 진소화학물 같은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중 논란 속에 추진되는 군산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 3마리가 갇혔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이 같은 야생동물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농수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관련 규정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농수로에서 고라니 3마리가 발견된 건 지난달 20일. 다음 날 2마리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나머지 1마리는 보름 가까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산에서 먹이를 찾아 들녘으로 내려오다 빠지는 건데 해마다 전북에서만 이 같은 사고가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농수로의 깊이는 1.8m로 보시다시피 난간까지 합하면 2m를 훌쩍 넘습니다. 고라니같이 점프력이 좋은 야생동물이 힘껏 뛰어도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농수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탈출로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또 장애물로 보고 또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농수로에는 그런 탈출로가 돼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008년 농어촌공사가 친환경 설계 기준에 탈출로 관련 규정을 만들었지만 장소, 모양, 규격 등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좀 범위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다 그렇게 알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전북 농수로의 길이는 1,100여 킬로미터. 이 가운데 탈출로가 없는 콘크리트 농수로는 6,400여 킬로미터로 절반이 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가 약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6년 전 약대 유치에 실패한 뒤 2번째 도전인데요.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2곳의 약대 신설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전북대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가 지난달 말 교육부에 제출한 약대 유치 신청서입니다. 약대 유치의 당위성과 교육과정 운영 방향,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총망라됐습니다. 전북대는 4년 전부터 약대 유치 추진단을 만들어 세심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약사와 임상약사 육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약사로서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총괄적인 사업화 약사를 만들고 또는 환자 중심의 팀 의료의 일원으로 병동약사 체제를 구축을 할 것이고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는 약대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대와 농생명대, 의치대, 수의대 등의 우수 인력과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약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의대가 있으면서 학생 10,000명 이상인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가 유일하다는 것도 약대 유치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교육부는 늘어난 약대 정원 60명을 두 곳의 비수도권 대학 신설학과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전북대를 비롯해 동아대, 제주대, 대구 한의대 등 6개 이상의 대학이 약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면 평가와 면담 평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를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역 간 배분, 국립대와 사립대 간 배분 등 정치적 계산으로 약대 정원을 나눌 경우 전북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 때면 항상 정치권이 크게 출렁거렸던 만큼 올해도 정계 개편 가능성과 전북 정치권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용호 의원이 지난주 민주당에 전격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중앙당 승인 시 전북은 민주평화당 5석, 민주당 3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재편됩니다. 이 의원 영입에 공을 들여온 평화당은 입지가 더 좁아지고 여당이지만 2석뿐이던 민주당은 외연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는 주춤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양당 중심의 정계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이미 자유한국당에 복귀한 데 이어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나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이런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격변과 바람이 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 중심의 어떤 정치 형태로 정계 개편이 항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남는 세력이 뭉쳐 활로를 모색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비판하고 또 견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정계 개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 기반은 다소 취약한 김관영 의원이나 호남과 보수 양쪽에 모두 인연이 있는 정운천 의원은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합당 세력이 맞서고 여기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정의당이 한 축을 이루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북의 현안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달의 조기건설 여부가 판가름날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 오지라는 오명을 벗게 해줄 새만금 신공항. 관건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여부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신공항의 예타 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자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예타 면제 결정은 해를 넘겼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고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국정원 건설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예타 면제 사업들을 발표합니다. 신공항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건데
전라북도는 예타 면제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항공 수요와 그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공항은 2023년 잼버리 성공 개최에도 필수적입니다. 일단 잼버리 준비는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져 정부 차원의 조직위 구성 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현안 사안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잼버리 참가자들이 즐길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인 완주 놀토피아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2년 연속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암벽타기부터 스포츠 시설과 키즈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모험 놀이시설 놀토피아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뒤 9개월 만에 유료 이용객 5만 7천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요금도 낮췄습니다. 국내 유일의 희소성과 선호도 높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의 관광시설로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시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최고 등급인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관광객이 뽑은 만족도 1위 축제에도 오른 지평선 축제는 올해부터 축제 기간을 닷새 늘려 열흘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여성 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 혜택을 주는 생생카드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농번기 1일 부식비는 4만 원으로 늘리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실군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전 사고로 평화동 일대 3개의 아파트 단지 등 2,6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사용이 중단돼 한겨울 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고 한 아파트에서는 일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최근 이어진 한파로 전신주에 설치된 계피기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4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신년 인사차 도의회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적은 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이 빠져 아쉽다며 향후 이들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의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합의했으며 오는 16일 협약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 1,231명 전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단은 콜센터 상담사와 IT 용역 근로자 등 1,231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자회사 방식이 아닌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합리적인 표준임금 체계를 설계해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가 드론 제조업과 유통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새해 드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드론 기업 지원 허브 구축 연구를 실시하고 드론 산업 국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2025년 드론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의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관리은행과의 금리 조정을 통해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의 연금리는 2%에서 1.6%로,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연금리는 1%에서 0.6%로 각각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철새도래지인 군산 금강호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반경 10km에 있는 닭 사육농가 13곳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검사, 이동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5차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일주일 만에 평년 수준의 낮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4도, 남원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상악마을 주민들이 70만 원, 소양면 삼태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정읍시 내장상동 무한건설 30만 원, 상동 철물설비 김현민 님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내장상동 현대 2차 아파트 분여회 20만 원, 백성마을 번영회 10만 원, 장수군 장수읍 서동마을 주민들이 47만 2천 원, 농원마을 주민들이 29만 4천 원, 장수군 장수읍 양선마을 주민들이 13만 6천 원, 송계마을 주민 1동이 9만 1천 원, 부안군 상서면 우덕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남원시 인월면 상우마을 주민들이 22만 원, 김제시 불양면 주촌마을 20만 원, 신신마을에서 8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